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일자리를 잃은 예술단원들이 자신들이 소속됐던 전북문화관광재단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었죠. 단원들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는데 최근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진호위가 이런 결정을 하는데 참고가 됐을 재단의 공문서에서 위조 정황들이 발견됐습니다. 첫 소식 오정현 기자입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과 예술단원들 사이 부당해고 논란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건 매년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쳤느냐였습니다. 재단은 오디션이란 절차를 거쳐 매해 신규 채용해왔기 때문에 계속 근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고, 단원들은 오디션은 생략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기존 단원들과 다시 계약해온 만큼 근로 연속성을 인정받고 퇴직금도 당연히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에 대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기각, 재단 측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재단이 진호위에 낸 증거 서류들이 이상합니다. 2017년 오디션 결과 보고서 예술부감독 최모 씨가 심사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한눈에 봐도 2016년 문서와 필체도 서명도 다릅니다. 게다가 심사위원들은 오디션을 개최했다는 당일 면접장이 아닌 서울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자리에는 없었어요. 그때 서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서울 경동극장에서 이제 뭐 연습. 오디션이 형식적이라고 밝혀지면 법적으로 저희가 계속 근로가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기 위해서 이 문서를 위조한 걸로. 위조 의혹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보관하던 자료 그대로 진호위에 제출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서류 중에서 그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본을 저희가 조작을 해가지고 내거나 하지는 않죠. 단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문서 위조 의혹에 대해선 수사기관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지난해 말 고창의 뱀장어 양식장들이 금지 약품을 썼다가 물의를 빚었는데요. 이번엔 부안의 한 뱀장어 양식장이 금지 약품을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관련 업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부터 뱀장어를 키워온 부안의 한 양식장입니다. 해양수산부 조사 결과 동물용 의약품 니트로포란이 킬로그램당 0.02mg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니트로포란은 가축의 세균성 장염 치료 등에 쓰는 항생제로 신경계와 간에 이상을 일으켜 지난 2003년부터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출하를 정지시키고 부안군에게 양식 중인 뱀장어 30kg을 모두 폐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조치하라고 좀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 지금 폐기 조치하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업체한테는 좀 얘기해놨거든요. 고발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는 과정에 처음 나온 거죠. 지자체 차원에서 아마 이제 고발이나 들어갈 거로 봅니다. 고창에서도 지난해 12월 한 뱀장어 양식장이 니트로프란을 썼다가 들통났고 지난달에는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곳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장어 음식점과 판매점 등 관련 업종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그렇게 해놓고 터트려버리니까 그냥 저희만 피해보는 거죠. 도매상인한테 받아 쓰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이제 좀 진정적으로 피해를 받겠죠. 해양수산부가 올해 전국의 뱀장어 양식장 550여 곳을 모두 조사하고 있는 만큼 피해가 더 커지지는 않을까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교육시민단체가 각종 비리 행위가 드러난 사학법인에 대한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체 사학법인에 대한 철저한 감사도 요구했는데요.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해당 법인과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학교 건물의 사적 사용과 수십억 원의 비자금 조성,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등 각종 비리가 드러난 사학법인, 도내 교육시민단체가 해당 사학법인의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밝혀진 비리 외에 또 다른 비리도 의심된다며 교육청에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기간제 교사 채용은 온전히 교장의 권한에 속하여 부정 채용의 가능성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또 이번 기회에 모든 사학법인에 대한 감사를 통해
비리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북교육청은 이와 유사한 학교 법인이 더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북의 모든 사립학교 법인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학부모들은 1인 시위 등을 통해 학교 측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혼자 1인 시위를 준비하고 있고요. 저를 통해서 이 여파가 퍼져나가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같이 동참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간 감사를 마친 전북교육청은 해당 사학법인과 학교 관계자 11명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학교에서 회계장부와 회의록 등을 압수한 검찰은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어서 사학 비리의 명확한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정부에서는 쌀 생산량을 줄여 쌀값을 유지하기 위해 논에 다른 작물을 심으면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신청률이 낮아서 쌀 공급 과잉과 가격 폭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김제의 이 영농조합은 8년 전부터 논에 콩을 키우고 있습니다. 벼 재배보다 수입이 많자 면적이 처음 30헥타르에서 1000헥타르까지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논에 다른 작물을 심으면 지난해부터 보조금을 줍니다. 보조금은 작물에 따라 1헥타르에 325에서 430만 원. 올해는 보조금을 올린 데다가 아무 작물도 재배하지 않는 휴경만 해도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신청 면적이 목표 면적의 31%로 지난해 6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낮은 기계화율과 물빠짐 등의 문제로 다른 작물 재배가 쉽지 않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쌀값 강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쌀값이 좋아졌으니까 밭농사 전환을 해서 하는 게 좀 힘드니까 오히려 농농사가 좀 수월하니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신청하는 게 좀 꺼려지는 거죠. 이러자 쌀 생산 과잉과 가격 폭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가을에 15에서 20만 톤의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동시에 다음 달부터는 쌀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그 폭도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공공비축미 배정 등 추가 지원책을 내놓고 생산 조정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농기계에 대한 지원, 또 그 참여 농가에 대한 그 벼 매입 우선 지원, 우선 배정, 그다음에 배수 개선 사업, 농협의 어떤 무이자 자금 대출 등 여러 가지 정부가 할 수 있는 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상황에 따라 휴경 의무제 도입도 내비쳤습니다. 휴경 의무제를 포함한 초강력 대책도 함께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벼 재배 면적을 미리 줄여 쌀 과잉 공급을 막고 쌀값을 방어하는 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새만금에선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단지를 건설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단지의 경우에는 정부가 전체의 12%가량을 주민이 참여해서 만드는 지역 주도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선 5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이 계획에 따라 새만금에는 2.4기가와트의 태양광 단지가 우선 건립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12.5%인 0.3기가와트를 전북도민이 참여하는 지역 주도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가구에서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가량을 투자하고 연 5%가량의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전북 80만 가구 가운데 10%가량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이 내부 개발이라든가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지만 그 과정이나 결과가 이 지역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지역 주도형을 전체의 5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 주도형 0.3기가와트와 한국수력원자력 주도형 0.3기가와트 등을 지역 주도형으로 바꿔 사업의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태양광 사업의 50%는 도민들한테 직접적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의 주민 참여 비율은 새만금 민관협의회에서 결정될 예정이지만 참여 기관과 단체 사이에 의견 차가 커 쉽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보리 소비 부진에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한 농가들의 어려움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군산시가 지역 대표 특산물인 보리 소비를 늘리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맥주 원료인 메가의 대량 생산에 나섰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맥주의 맛과 풍미를 좌우하는 메가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보리를 25도의 온도에서 싹을 틔워 건조 과정을 거치면 일주일 뒤에 메가가 생산됩니다. 올해 메가 생산은 100톤으로 인근에서 생산된 120톤의 보리가 소비됩니다. 국산으로 대체가 되면 수입되는 분량이 농민들이 생산하는 분량이 될 테니까 확실히 늘어날 거라는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보리의 대량 소비를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메가 제조에 들어갔습니다. 군산시는 5년 안에 생산량을 2,500톤으로 늘리면 보리 공급 면적이 600헥타르로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흰 찰쌀 보리 재배 면적의 23%로 보리 소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군산에서 생산된 메가를 소비할 수제 맥주 제조 시설이 전국적으로 130곳에 불과합니다. 또 메가 가격이 수입보다 2배 비싸고 전통주와 다르게 주세 혜택도 없어 수입 메가 시장을 잠식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메가도 사실 수입 메가의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최고의 보리 생산을 해서 맥주 품질로 겨냥할 계획이고요. 군산시가 불리한 시장 여건을 극복하고 보리의 소비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재생에너지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미래 E&I가 군산시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남원시는 남원 성터 일대 중앙공원의 명칭을 만인공원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태양광 발전 분야 전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미래 E&I가 군산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업체는 앞으로 태양광 부품인 접속반과 전기자동차 전장장치 부품을 생산해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남원시는 정유재란 때 10,000명의 의사가 순절한 남원 성터 주변 중앙공원의 명칭을 역사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 만인공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남원성의 역사성을 살리고 1만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임실 지역에 원스톱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찾아가는 행복임실 누리단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행복임실 누리단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찾아가 원스톱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발행된 장수사랑 상품권의 판매액이 16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장수군은 다음 달부터 장수사랑 상품권에 5% 할인율이 도입됨에 따라 상품권 사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예인입니다. 어젯밤 열린 민주평화당 의원총회가 결론을 내지 못해 정의당과의 교섭단체 재구성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민주평화당 의원총회는 총선을 앞두고 당의 존재감을 확대하려면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과 향후 바른미래당까지 포함한 정계 개편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은 채 마무리됐습니다. 평화당은 브리핑을 통해 시간을 갖고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섭단체 복원을 주장하는 전북 의원들과 이에 반대하는 광주 전남 의원들 간 주도권 경쟁 논란까지 불거져 재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자위원장 시절 여행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도의회 의장에 대해 민주당 중앙당이 당직을 정지시켰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담은 당헌 당규에 따라 송 의장의 도당 인사위원, 상무위원, 전국 대의원직을 정지시켰습니다. 송 의장은 임시회 개회식에서 자신은 결코 뇌물을 받지 않았다며
최근 상황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재판에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의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오는 29일엔 도의회 윤리특위도 예정돼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됩니다.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살포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이항로 진안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군수의 변호인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공범들과 범행을 모의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고 선물을 받았다는 유권자들의 실체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17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가 7만 원 상당의 홍삼 제품 수백 개를 유권자들에게 선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일부 지역에는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비구름이 물러가고 찬바람이 불면서 다소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4도로 평년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내륙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예상돼 운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 후반에는 맑고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겠고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